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군사 전문 매체인 제임스.com의 12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지난 13일 제3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내 3개 방산기업은 이번 회의에서 전차 보병 전투 장갑차 등 무기 체계를 폴란드 측에 소개하고 무기 판촉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는 2014년 우리나라의 퀸카인 자체와 폴란드 주포를 결합한 폴란드 자주포를 생산하면서 우리 방산 기업들의 동유럽 진출에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죠. 자, 그럼 오늘의 주제 폴란드의 K9 자주포에 이어 K2 흑표전차 보병 전투 장갑차 등의 수출이 가능할까요? 시간을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24의 보도가 국내에 소개되며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바 있죠. 차기 전차를 개발하려는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이었을까요?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의 계약도 성사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만약 당시 협상이 잘 풀렸다 해도 적어도 5년에서 6년은 걸릴 사업이죠. 하지만 변수가 많고 시간이 걸려도 만약 이 건이 성사된다면 반사이익이 크죠. 사실 전차 개발과 생산 운용의 숨은 강자인 폴란드와 이런 얘기가 오간다는 것 자체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폴란드 언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 언론의 보도는 매우 구체적이었는데요. 차세대 전차 개발을 위해 한국의 현대로템사와 제휴했으며 이르면 2019년 하반기 이후 시제품 제작에 착수해 오는 2013년부터 생산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개발 방식은 한국 기술을 전수받아 알타이 전차를 개발한 터키 모델과 면허 생산이 거론됐죠. 어떤 경우에도 폴란드 자체 생산과 부품 사용이 원칙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K2 전차를 기반으로 한국과 폴란드의 차기 전차 공동 개발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가 결합된 파워팩은 독일제가 유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폴란드 현지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언론을 인용 보도한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기사도 재미있습니다. 이스타 슈퍼 케이트 블랙 팬서10 헤드더 투나토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폴란드 기업 H3기 스키지나는 국방 박람회에서 한국 기업인 현대로템과 제휴하여 폴란드 육군의 첨단 흑표 탱크에 K2P 헤롤프 변형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들 보도는 얼마나 정확할까요? 논의가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앞서갔다는 것이 당시 중론이었습니다. 수차례 만나 의중을 탐지했을 뿐이라는 거죠. 업체 간 논의는 내년부터 재개될 예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내년이 지금입니다. 여기서 잠깐 K2 흑백 전체의 재원을 살펴보고 갈까요? 승무원은 3명 전투 중량 55톤 최대 속도는 포장도로에서 시속 70km 비포장도로에서 50km 항속거리는 450km 잠수도 하는 점 2m 엔진은 1500마력 톤당 마력은 27톤 천수 장치 IS 이후 주포는 120mm 55구 경장 활강포 자동 장전 탄약 40발 적재 부무장은 12.7mm 실점 62mm 기관총 게이트 전차는 능동 방어체계와 반응장갑 한국형 120mm 55구 경장 주포 대전차 미사일 로켓탄 방호용 레이더 120mm 포탄
자동 장전 장치 등 최신 기술이 대거 집약된 차세대 전차의 대표 주자입니다. 한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2019년 2월의 기사에서 21세기 슈퍼 전차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능동방어장치, 더 많은 카메라, 스마트 탄약, 자동 장전 시스템, 무인기를 뽑았는데요. 미래 전장에 필수적인 주요 기술들을 탑재한 K2 전차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에는 유도교란형 능동방어장치가 적용되어 전차에 접근하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감지해 대응 연막탄을 발사하거나 회피기동하는 등 전차의 생존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세대의 전차에 필수적이었던 탄약수 대신 자동 장전 시스템을 탑재해 빠르고 안정적인 장전이 가능해졌고자 다시 당시 언론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관계 당국과 업체에 따르면 수출입 상담의 첫 단계인 자료 요청 직전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초기 단계여서 협력 방식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케이스 전차의 자체에 대해 관심은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는 영국의 자주포 기술을 수입해 한국산 캐나다인 자주포의 차체와 결합한 신형 자주포를 고 있는데요. 체인인 자주포 차체의 우수한 성능과 후속 군수 지원이 한국산 무기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준 셈입니다. 당시 폴란드 언론의 보도에 대해 관계 당국과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안을 강조하는 무기 수출입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현지 언론의 보도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가졌는데요. 폴란드의 의중이 담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회장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폴란드와의 수출 상담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폴란드는 전차를 개발해 양산하고 운용한 전통적인 전차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이 16,200달러로 우리보다 낮지만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3만 달러를 상회해 경제력까지 갖추고 있죠. 여기서 잠깐 폴란드의 군사력은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지난 10월 4일 발표한 2015년 군사력 랭킹에 따르면 폴란드는 2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스코어는 50가지 이상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출하는 데 랭킹은 각국이 유지하는 무기의 종류, 동원 가능한 병력수, 지리, 병참 능력에 이용 가능한 천연자원 산업 상태 등도 고려하죠. 군사력 지수의 최고 점수는 0.0.000으로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이는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다만 이 숫자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번 평가에서 폴란드는 군사력 지수 0.40, 호구 인구 38,402만 명, 병사 10만 5천 명, 항공전력 469대, 전투기 93대, 전차 1,100대, 주요 함정 83대, 군사 예산 903억 달러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했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2위와 3위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한국은 종합 스코어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는 일본은 6위로 한 단계 높았습니다. 북한은 18위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는 핵무기 보유량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폴란드는 육군 병력이 7만 7천 명 남짓해도 전력은 막강합니다.
전차가 1000병량, 각종 장갑차가 3000대가량, 헬리콥터가 250대에 이르는데 한국군보다 훨씬 기계화된 군대입니다. 전차 보유량으로만 따지면 나토의 3대 군사강국인 프랑스 400량, 영국 227량, 독일이 150량을 합친 수량보다도 많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문제는 장비가 노후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폴란드 육군의 전차는 독일제 레오파드2 441량으로 신형으로 개량 중이며, 레오파드2 505량 소련제를 국내 면허 생산한 뒤 71회만 580가량 T-72 전차에 서방의 기술을 접목한 PL 91 231량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처럼 T-72에선 전차는 폴란드 기갑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전차의 일부 교체가 추진되고 있으며 국산 K2 전차도 후보군에 오른 것이죠. 최소 150대 교체를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성사되면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동구권의 전차 생산 선진국에도 국내 기술이 통한다는 얘기죠. 1차 세계대전 이후 자체적으로 전차를 생산한 폴란드는 1970년대부터 국내 생산 전차를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면허 생산한 뒤 70회만 전차는 소련제 오리지널보다도 신뢰성이 높다는 평판을 받아 헝가리와 조지아, 이란, 이라크 등에 팔려나갔다죠. 인도의 T-72 전차 개량 사업도 폴란드 기술로 진행됐습니다. PT-911 전차는 2007년 말레이시아 육군 차기 전차 51대 수주 경쟁에서 한국산 K1 전차에 패배를 안겼습니다. 인도 육군의 국산 전차도 이 전차의 파생형으로 수출이 내수보다 많습니다. 흰색 전차로 양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폴란드가 2003년 선보인 PPL-01 전차는 세계 유일의 스텔스 전차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 난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과가 나오려면 협상이 빨리 진행돼도 5년에서 6년을 좋게 걸리는데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경쟁국들의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한국 GM-KT 전차의 재위설이 돌기 시작하자 독일과 프랑스가 폴란드에 새로운 제의를 내놓고의 짐을 떠올랐다는군요. 차기 유럽 주력 전차 즉 XV에는 비기 개발에 폴란드를 참여시키고 생산 일부까지 맡기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차기 전차를 본격 개발하기에 앞서 프랑스 르클레어 전차 포탑과 독일 레오파드 2 A7의 차체를 결합한 전차 생산을 논의하고 있죠. 프랑스와 독일이 신형 전차 개발을 서두르는 것은 러시아가 새로운 개념 미키-14 아르바타를 2015년부터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절 나토군의 최전방에서 막강한 전차 부대를 유지해야 했던 옛 서독처럼 새로운 나토군의 핵심 전차 부대를 운영하는 폴란드에 유럽형 전차를 공급해야 한다는 여론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 분쟁을 일으키고 최근 우크라이나 군함을 포격하는 등 호전성을 드러내며 부쩍 강조되는 나토의 결속이 폴란드의 K2 전차와의 제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반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주포가 수출된 나라의 대부분이 러시아 접경 국가죠. 한편 K2 흑표 전체의 생산력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속 군수 지원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현대로템은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 트램 프로젝트 수주에 여세를 몰아간다는 전략입니다. 현대로템은 여기에 폴란드 전차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손을 잡고 휴전에 참여 유리한 평가를 받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미 현대로템은 현지 업체인 H1스키 포즈난과 폴란드 시장에서 K2P를 전차를 홍보하고 있죠. 또 향후 제조 시 폴란드 군대의 특정 요구사항에 맞게 폴란드 부품을 사용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얘기한 트램 수주 이력도 내세워 수의전에 적극 어필할 계획인데요. 현대로템은 지난 6월 수주한 폴란드 바르샤바 트램 13편성 납품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부디 이러한 전략이 성공을 거두어 K2 흡표전차의 유럽 진출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